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경남에서도 도립예술단이 올해부터 활동하게 되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립예술단 관련 우리 도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극과 오페라 등 극예술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무용단 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 예술단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예술단 지금 다른 강력자치단체 한 4.6개 그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도립 극단을 하나 처음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립예술단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문화예술을 해간 그 잔여부지에 지으려고 이번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현재의 계획대로 연습실을 짓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도립예술단 규모를 더 키우게 되면은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립예술단 확대에 따른 도문화예술단의 통합연습실 규모를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확대해서 신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단, 무용단 등의 여러 예술 분야 설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극예술과 관련한 연습실로는 향후 연습실 수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확대된 도립예술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도문화예술에 관한 공간 제획 구조 하나, 부분적 모델링 등의 종합적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립예술단 통합연습실 신축과 향후 도문화예술단의 종합적 관리 방안,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또 공연이 있는 날에는 사실은 그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의 확대 방향과 그리고 또 현장을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직원들이 그 운영비 문제에 있어가지고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 운영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 도립예술단 설립까지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과 우리 도립예술단의 또 위상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진주 실크 사업은 세계 5대 실크 산지 하나로 그 명성을 한때는 들쳤습니다. 본 이유는 우리 진주 실크 산업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지역 전통 산업의 무궁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 전통 산업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주요 요소로 인식하면서 교육이나 관광 영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봤을 때 진주의 실크 산업 역시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주 실크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한국 실크 연구원을 중심으로 실크 기반의 새로운 원사 개발을 통해서 실크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모색은 물론 실크 박물관 개관에 따른 후속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도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도 진주시 그리고 한국실크연구원과 협력해서 혼합사업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 가능한 정부 R&D 지원 사업 선정에 노력을 하고 실크 산업 발전과 실크 연구원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이 각 지역 학교 단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영 교육의 장소로 실내 수영장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의 경우는 학생 수는 많은데 사실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가밀된 양상도 보이고 있고 그 생존 수영장의 현장성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이제 실내 수영장이 아닌 그 야외 수영장을 통한 생존 수영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바다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지역은 그곳에서 야외 수영장을 각각 설치하여 생존 수영은 물론 각종 안전 체험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생존 수영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 개설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 과다한 그 인력과 기술 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내 수영장의 3분의 1 정도면 하면은 충분히 그 비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난강 분지 같은 경우에 친안강변, 신안강변 이런 데서 충분히 그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 옥의 야외 수영장처럼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와 대응 투자를 해서 충분히 해보면은 의논을 해보면은 충분한 어떤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 수영장 개설에 대한 문제들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진주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사건 기억나고 계시죠?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폭력 행위로 2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이 사건으로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교육청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어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들이 지금 뭐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성중앙고등학교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 기숙사 수용학생 1인당 징계가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학교를 방문을 해보니까 기숙사 시설도 좋았고 학교 분위기도 평온해 외관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감 업무를 비롯한 기숙사 운영 전반에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숙사 운영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학교 행편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어서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기숙사 운영 규칙이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한 15개 학교 대상의 2019년도 기숙사 운영 학교 특정 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바로 기숙사 운영소였습니다. 이 행편이 이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사감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경력 1년 미만의 여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 이른바 을의 입장에 있는 그런 교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처벌 건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 많았던 것입니다. 기숙사 현장 점검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초등학교 건물이 노화되어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게 되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게 될 이 교사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폐기되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련 업체를 선정했어야 합니다. 이 남해초등학교 콘텐 임시교사 내부입니다. 또한 전기, 소방 등 부대 공사를 포함한 실제 총공사 금액은 약 33억 원에 달했는데 이것은 팽당 280만 원, 교실 한 칸당 무려 7,6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납품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편백나무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최고급 주택용 컨테이너 하우스가 팽당 300만 원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말만 잘하면은 20만 원쯤 깎아준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이 컨테이너 교사와 관련해서 나라장터의 업체를 찾아보니까 1개의 조달 우수 제품하고 4개 일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 우수 제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항 6호 제1항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맞죠? 국장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계약을 할 때 경쟁 입찰을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부패와 비리를 막아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그 구체적 이유 보면
월등한 기술적 우위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달 우수 제품이 있기만 하면은 일반 제품을 제외하고 무조건 수의 계약으로 관련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 관련 법령을 보면 분명히 조달 우수 제품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의무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반 제품과 조달 우수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도 절감하면서 품질도 좋은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해 초등학교 임시교사의 문제는 단순히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구매했다는 예산상의 낭비에 그치지 않고 조달 우수 제품의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국가 계약법상의 특례 규정을 악용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도 금속 제창과 관련하여 김해 장류 소재 모업체, 앞으로 편의상 갑업체를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거의 독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 제창과 관련해서 조달 우수 제품을 납품하는 경남의 업체는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갑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속 제창이 쉬운 말로 말하면 샤시와 같은 금속 창호인데 기술적 요구도가 높은 제품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조달 우수 제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금속 제창과 관련해서 경남에도 기술 인증 업체가 3군데나 있었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이러한 업체에 경쟁 입찰을 붙여서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양산에 소재한 을업체는 같은 상호를 쓰면서 회사의 형태만 다르고 실제 경영자가 같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미납으로 일부 업종 영업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로는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특정 업체가 특정 분야를 독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로는 교육청 자의적 법 해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강급자재 구매한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업체에 대해서 30% 수주상을 풀어놨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작동한다면 갑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 단가를 싸게 하든지 아니면 갑업체를 견제시키기 위해 지역 기술 인증업체를 참여시켜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독점적 수요자인 교육청이 가격 결정권의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교육청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부 중소기업의 특정 분야 독식도 문제지만 교육청이 발주한 냉난방기 공사 시스템 냉난방기를 말합니다. LG와 삼성 두 대기업의 독점에 따른 갑질도 큰 문제입니다. 국가계약법상의 당사자는 이들 대기업이지만 제품은 대기업이 납품을 하고 하청업체계 제품에 관하여 설치 시공 책임지는 계약을 체결하여 구조적인 갑질을 일삼고 있는데 이들의 갑질 요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 과정에 발생합니다. 대기업들이 교육청과 법적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된 계약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게 계약을 강요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기업이 가져갑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 관행은 단순히 하청업체의 기능을 강요하려는 측면에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보았을 때 정상적 거래 질서를 몰라주는 하는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만 항상 내세우지 마시고 지금 지역업체에서 하청 대기업 계약을 맺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설치가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따로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설치기에 있어가지고는 어차피 대기업에서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기는 지역업체 그 대리점에게 설치업체에 방송시는 일을 갖다가 이름을 내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것이 대기업의 공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